네. 그러면 오늘 또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한번 가봐야죠. 네, 박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사님도 홍삼은 드시잖아요, 네. 그죠? 네, 이제는 그 필름 형태가 또 나왔습니다. 예, 편하겠네요. 네? 편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혀에 딱 붙여갖고 쭉쭉 빨아 드시면 됩니다. 네. 대마 종자유는 안 드셔보셨죠?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예, 여기 이제 오메가 3가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오일 아침에 먹는 분 되게 많이 있죠. 그럼 예, 그 그러니까요. 뭐 오일이 풀링이라고 그러든가 하여튼 뭐 그래서 오글오글 해갖고 이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제 대마 종자유의 시대가 왔습니다. 네, 올리브 오일 이제 한물 갔어요. 네, 대마 종자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과 함께 먼저 어제 마감부터 한번 좀 보면서 넘어갈까요? 네, 미국 시장은 이제 보합권에서 그냥 움직였습니다. 짙은 관망세라고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짙은 관망세. 예, 예. 거래량도 굉장히 감소하면서 예. 전체적으로 관망을 하고 있는데 관망의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 뭐라고 할지. 네, 이 부분 말씀 어저께 드렸지만 시장이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해서 프라이싱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파월 의장이 거기에 좀 찬물을 끼얹는 말이 나올까봐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건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네. 이미 그것을 가격을 반영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그걸 분기점으로 해서 잭슨 홀 미팅의 파월 의장 연설을 분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조정을 보이지 않겠냐. 지금 월간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빠지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좀 관망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러브 전쟁의 종점회담 이 부분도 이제 관망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찌 될지 모르니까 네. 시장 전체는 좀 관망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 제가 사실 아침 방송을 요 하면서 종종 좀 전해드리긴 했는데 미국 시장 고평가 논란은 계속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신고지수를 계속 낸 상태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 많이 오긴 온 거예요. 지수 자체, 시장 자체가 많이 와서 걱정을 좀 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오늘 제가 뉴스에서 하워드 막스의 노트를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요. 시황 측면에서 예. 러우 전쟁의 종전은 얼마나 큰 호재예요? 러우 전쟁이 만약에 끝난다면 만약에 끝난다면 호재? 큰 호재 아닐 것 같은데. 저는 큰 호재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정전이? 그렇게 보는 이유는 네. 지금 미국 시장에 걱정을 하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둔화되고 특히나 지금 관세를 15%씩은 다 맞은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폭목별 관세가 더 있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이제 그게 빠진 거고요. 그렇다면 교육량이 줄어들 거고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경기는 둔화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가운데 시장은 올라왔고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높일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냐? 시장 내부적으로는 유동성을 보강해 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과 금리 인하 정책이에요. 네. 그건 이제 시장 내부적인 정책이고요. 전체적인 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재건 사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올해 말에 가장 신경을 쓸 부분은 아마도 이 종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종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끔 가다가 종전 얘기 나오면 재건주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막 이런 식으로 움직였지만 네.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글로벌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이 분석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상당 부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네. 이게 이제 뭐 전 세계 전쟁 뭐 예를 들면 월드워 2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예. 그건 이제 재건은 진짜 글로벌하게 어마어마한 이슈일 것 같긴 한데 네. 우크라이나라는 한정적인 근데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아마 러시아가 차지한 부분은 아닐 거고 우크라이나 내부에 이제 이런 데를 이제 아마 재건하는데 좀 들어가기는 할 텐데 네네.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이렇게 많이 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뭐 그리고 그 말씀에도 공감을 하는데 예. 시장은 이벤트, 모멘텀을 잡고 가야 되잖아요. 어떤 모멘텀을 그러니까 잡고 직접적 가야 되느냐. 영향은 아니더라도 네, 그게 크진 않다 하더라도 모멘텀을 분명히 잡고 가야 되거든요. 아, 네.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시장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말씀 나눈 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어제 주택 시장 지수가 32가 나왔는데 이 기준선이 50이거든요.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안 좋네. 여기 3개월 연속 32에 34 여기서 그냥 멈춰져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매매나 건설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 그래서 이쪽의 업계에서도 금리 인하 요청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우리가 지수는 역사적 신고 지수 내고 빅테크들만 맨날 보고 우리가 그 얘기 말씀을 계속 나누지만 경기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물가는 오르고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계속 얘기 좀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경기를 살리는 정책으로 올 연말과 내년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중간평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로 시장의 흐름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반도체 관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로 반도체도 좀 떨어졌었거든요. 어제는 약간씩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전반적으로는 관망 분위기였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이 독특했죠. 코스피가 1.5% 아유. 빠졌고요. 3,177포인트. 제가 이게 7월 11일 이후에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네.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주 차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3,200포인트 안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로 가지 못하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제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독특했던 이유는 코스닥이 1.5%, 코스피가 1.5%, 코스닥이 2% 하락을 했는데 요 맨 밑에 써놨는데요. 어제 상해 종합 지수가 0.85% 올랐고요. 항생이 0.37% 하락, 일본이 0.77% 올라서 역사적 신고 지수, 대만이 0.61% 올라서 역사적 신고 지수. 인도는 어제 감세 정책 나오면서 0.84% 올랐고요. 상해 종합 지수도 작년 고점을 돌파했어요. 이제. 중국 잘 가더라고요. 예, 작년 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그 돌파하고 나서 위로는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상해 종합 지수도 여전히 위쪽으로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10년인가 15년 고점이에요. 상해 종합 지수가. 이게 10년 고점인가 그럴 거예요. 네. 일본이 역사적 신고 지수, 대만 역사적 신고 지수 이렇거든요. 어제 얘들이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5% 빠졌어요. 큰 폭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다들 우리 시장이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뭐냐라고 다들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우리만 빠진 이유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네. 주말 사이에 있었던 관세에 우리나라가 워낙 우리는 제조업을 많이 하는데 제조업을 해서 수출을 예. 하는데 예. 그 제조업에 들어가는 수많은 철강과 알루미늄이 예. 다 영향을 받는 거 아닐까라는 저는 이제 예, 맞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긴 했어요. 예, 그것도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명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네. 어제가 딱 집어서 얘기를 못 하는데 첫 번째 지난 주말에 있었던 새로운 뉴스가 뭐가 있었냐? 반도체 관세 매긴다는 게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이 좀 좋지 않았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2%씩 하락을 했어요.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지금 기자님 말씀 주신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해서 네. 전반적으로 50% 품목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동안에 좋았던 전력기기, 전선, 건설기기가 어저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데 이 영향도 어저께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쭉 얘기들을 듣고 보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관세와 철강 파생 상품 제품 관세 요구하고 세법 개정이 후퇴된다라는 내용들 이제 거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제 새롭게 나온 뉴스 하나는 노란봉투법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거는 뭐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은 우리 사회를 빼고 시장에서는 노란봉투법을 시장에는 친화적인 정책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게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어제 밀렸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안에 수급을 보면요. 매번 한 1% 이상 우리 시장이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1% 이상 빠진 그 날을 보면 외국인들이 판 날이에요, 그냥.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에도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판 날이에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왔고 국내 기관들은 계속 팔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팔고 있고 개인들은 낙폭이 크면 좀 샀다가 올라오면 팔고 전체적인 기조는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누구나 받쳐주면서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의 불균형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국내 기관과 개인들은 파는데 더 집중해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면서 올라간 날은 지수가 그래도
다시 3,200% 올라가면서 버티고 있다가 외국인들이 파는 날은 다시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는 수급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거래량과 거래 대금도 감소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거래량이 생기면서 그렇다는 거는 아주 중대한 악재가 나오면서 네. 좀 더 팔고 나가는 건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니 이게 수급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악재들이 나오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뭐 아무튼 아시아 주요 시장이 다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가 빠지니까 기분이 좀 언짢았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이유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유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를 더 적어와 봤는데 어저께 좀 올해 주요국의 증시 상승률 8월 18일 어제자 기준으로 네. 오늘 거 말고요. 한번 해봤더니 이렇습니다. 나스닥 12% 올랐어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S&P 500이 9.6%, 상해 11%, 항생 26%, 일본 9.5%, 대만 5.6%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32%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올해 굉장히 좋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좀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올해 저점이 나스닥이 23.4%였어요. 저점으로부터 올라온 걸 전체로 따지면은 35% 정도 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상해는 한 20%, 항생은 35%. 네. 이거 더하면은 네. 일본은 32%, 32% 정도. 대만이 30% 정도. 31%. 다 31, 32, 33이잖아요. 네. 똑같잖아요. 비슷하다는 우리 거죠. 저점은 4.7%였거든요. 네. 마이너스 4.7. 그러니까 우리는 작년에 많이 빠져서 올해 덜 빠진 상태에서 올라온 거고 네. 얘네들은 작년에 다 올라온 상태에서 4월 달에 좀 급락을 했다가 그랬다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저점 기준으로 하면 다 똑같이 30%예요. 이게 되게 많은 걸 시사합니다. 이 자체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빠진 상태에서 올랐기 때문에 전체 올해 상승률은 높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낮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네. 이들은 신고지수에 있었잖아요. 대만이나 일본이 있죠. 미국은요. 신고지수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신고지수에 있는 상태에서 빠졌다가 올라와서 그 전체를 따지면 이 정도인 거고 연간 상승률은 우리보다 낮지만 얘네는 신고지수에서 올라온 거고 우리 밑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또 두 번째 하나 이걸 보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 32% 정도 올라온 것은 대부분 어디서 있었냐? 6월에 있었던 거예요. 5월 말과 6월에 네. 그게 이제 밸류 프로그램 얘기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면서 상법 개정 얘기 나오면서 그랬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 우리 시장이 오른 부분은 소위 조방원이라고 얘기한 거 빼고 주도주가 올라온 거 빼고 올라온 건 거의 대부분 상법 개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 이 정책이 후퇴되면 어떤 모멘텀이 있는가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시장이. 네. 그런 걸 찾는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그 정책이 만약에 후퇴되면 시장이 위쪽으로 좀 답이 없는 상황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 후퇴되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좀 찾아나가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조선방산 원자력의 매물이 좀 나온다 네. 그런 표현을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사실 어제도 쭉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빠지면서 사실 화장품이 제일 많이 빠졌고요. 화장품 제일 많이 빠졌고 근데 우리 뭐 보고서들 보면은 화장품 실적들이 이번에 약간 미스가 있었지만 네. 또 연말 소비 시즌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조선방산 원자력을 얘기하면은 잠깐 뭐 여기 써오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방산부터 말씀드리면 방산도 꽤 빠졌어요. 한 15%, 뭐 한 20% 이렇게 빠져 있는데 방산 부분은 지금 종전 얘기 나오니까 뭐 그 부분으로 좀 빠지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보고서들을 보면 종전 수혜주 중에 방산주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방산 부분은 향후에 국방비 증액으로 인해서 계속 수주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가격 조정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이제 그런 보고서들을 대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은 우리 종목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은데 아까 공 기자님이 뉴스삼에서 전해주셨던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요 내용으로 인해서 어제 시간에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보세요.
지주사하고 금융주는 우리나라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주춤하잖아요. 네. 약간 특히 세제 정책, 세법 정책에서는 약간 후퇴되는 느낌을 좀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뒤로 좀 빠져 있죠. 조선 방산 원자력 중에 방산도 좀 조정을 받으면서 뭐 약간 노이즈가 생기고 원자력도 노이즈가 생기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제 보시면 조선주만 올랐어요. 조선하고 조선기재주 그리고 방산 약간 반등했지만 조선주가 오르는 그런 특징을 어저께 보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조선은 소위 마스가를 가지고 25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해서는 아직 모멘텀이 남아 있고 구체적인 재료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는 거라서 지금 조방원이라고 얘기하는 요 5가지 중에서 그리고 화장품 전력기기 요 중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조선만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네,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도가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인도가 글로벌 펀드에서 좀 자금이 좀 빠지면서 그동안에 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는데요. 인도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단행한다라는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지금 5차례 관세 무역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일부터는 25%를 추가해서 50%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인도에서는 상당히 강경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강대강으로 가기 위해서 8년 만에 대규모 감세 정책을 어저께 단행 발표를 했습니다. 네. 대다수의 소비재에는 12%에서 이게 간접세들 얘기하는 거예요. 5%로 인하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10월부터 자동차하고 전자제품이 28%의 세율이 있었는데 이거는 0%로 폐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전과 자동차에는 이게 호재가 될 것이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인도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감세 정책이니까 보통 감세 정책은 시장이 호재잖아요. 그래서 인도 시장이 좀 올랐고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협상은 따로 우리가 보고 그런데 이런 정책에 의해서 우리의 섹터는 어떻게 움직이는 걸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뉴스가 좀 나왔고요. 7월에 수출입 현황이 나왔는데 7월 수출입 지표가 좋았습니다. 수출이 608억 달러, 전년비 플러스 5.8%, 수입이 542억 달러, 전년비 0.7% 상승인데 수입이 많이 줄었죠. 수입이 많이 준 거는 유가가 하락해서 그렇습니다. 유가가 하락해서 수입 전체 대금 자체가 준 거예요. 그 안에 세부 내용을 봤더니 반도체 30.6%, 자동차 6.3%, 선박 114%, 음식료는 상반기 전체는 701% 증가했다고 합니다. 상반기 전년 상반기 대비해서 701%. 그리고 반도체는 7월은 역대 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석유 제품,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기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들 좀 보시면은 들쑥날쑥합니다. 이 내용은요. 그런데 일단 7월까지의 상황은 무역 흑자가 됐다라는 부분, 이제 수입이 많이 줄은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그건 이제 그렇게 치고, 전체적으로 수출도 좀 늘었는데 그 수출 쪽에서 상당 부분은 이제 선박이나 반도체 이런 쪽에서 영향을 많이 줬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피치사 있잖아요, 신용평가사. 피치사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 관세, 일본, 한국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부담 가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관세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업계의 실적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미국 내 소비자 한국과 미국의 일본의 자동차 업계에서 미국 내 소비자 가격 전가에는 여전히 아직은 소극적이다. 가격 못 올리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비용 절감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난 2분기의 실적을 보면 감익이 됐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요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주가에 반영이 상당 부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비용 절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동차 부품이 진짜 안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부품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으로 가려고 하죠. 점점 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 신문에서 기사 보셨겠지만 지금 임금 협상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뭐 노조하고 협상들 여러 가지들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미국으로 가서 만약에 생산을 하는 것을 더 증가시킨다면
이쪽은 훨씬 더 쪼그라드는 거잖아요. 네.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되게 설왕설래 얘기가 많습니다. 아주 지금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가 제가 이거 차트를 안 가져왔는데 차트 보면 진짜 좋아요. 미국 내 스마트폰 점유율이 올해 2분기에 31%인데 전년 동기비에 8%포인트 올라간 겁니다. 이야. 8%포인트. 애플은 전년 동기에 56%였는데 이번에 49%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국인들이 애플은 대화면을 하지 않았어요. 네. 자기들 고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점차로 대화면이 필요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도 그렇던 뭐 어떻든 간에 대화면이 점차로 필요하는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폴더블 폰. 네. 애플은 내년에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폴더블 폰이 이번에 더 얇게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더 올라갔다라는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이 네. 뉴스는. 네,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이 분리막을 2년간 신규 증설을 중단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이게 과생산 때문에 가격이 빠지고 자기들끼리 막 그냥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네. 생존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거를 지금 중간에서 조정하고 있는 단계에 지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는 니켈 얘기했었잖아요. 네. 니켈 얘기가 지난주에는 이번에 이제 분리막 얘기가 이제 어제 나온 뉴스는 아니고 이게 그저께 있었던 건데 어제 전체적으로 이게 돌아다녀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중국 분리막 기업 8개사가 향후 2년 동안 신규 증설을 중단하고 가격 규제를 서로 강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성 저가 경쟁을 해서 그리고 기술 동질화, 생산력 과잉 등에서 해소하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쓰는 거고요. 향후의 수요와 공급을 약 60% 수준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겠다라는 거라서 네. 이 부분은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이 관련 기업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이 좀 움직였습니다. 요즘에 뭐 리튬도 이제 좀 그런 분위기고 네. 니켈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태양광 쪽도 좀 태양광은 미국의 소재가 좀 있고, 네, 근데 아무튼 중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이대로 가다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중국 정부가 나서서 이거 지금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네. 거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 그리고 6번째 뉴스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체코 원전. 요거는 아까 공 기자님이 쭉 전해 주셨고요. 부연 설명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위에서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 한국 수력 원자력,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간 타협 협정서라는 요 협정서를 내용을 봤더니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동안 이걸 우리가 몰랐던 거고 뭐 아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그동안에도 이 수주가 그렇죠. 네. 사실 나중에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수주였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한국형 원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5억 달러치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1.7억 달러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납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의 독자 기술 SMR 수출도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에 통과해야지 수출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형 원전에 쓰일 연료 공급권을 체코와 사우디는 100% 웨스팅하우스에서 하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50%를 웨스팅하우스에서 제공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저는 아까 공 기자님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요. 네. 뭐 사실 전체 금액에서 24조 원에서 또는 두 기니까 하나에 13조 원에서 거기서 체코가 뭐 60% 가져가고 그러면 얼마가 남고 거기서 기본 인건비하고 그리고 공장 짓고 이런 거에서 얼마가 하고 그렇게 빼면 얼마나 남냐 이런 게 막 지금 돌아다닙니다. 네. 여러 번 읽어 보시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고부가 가치의 부품 장비들을 우리가 수주를 따면 웨스팅하우스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좀 걸려요. 사실 되게 다른 부분보다는 전체 금액도 금액이지만 네. 왜냐하면 우리는 원전 르네상스라고 그러면서 우리 원전주에서 장비 부품 뭐 원전주들이 한번 움직였잖아요. 네. 꽤 올라왔지 않습니까? 대표 종목은 뭐 두산에너빌리티고 아무튼 그런 종목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 내용들을 보면은 웨스팅하우스에서 그 좀 알짜배기 고수익이 나는 네. 그런 부품이나 장비 이런 것들은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한테
넘겨라는 부분이 상당히 부분이 있어서 네. 이 부분에 어저께 이걸 보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이 뉴스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주 크게는 아니고 소폭 좀 하락하는 시간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잘 극복하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의 다른 그냥 흥미로운 뉴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7월 28일 날 투자 노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가치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제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이제 안 써왔는데요. 하워드 막스의 투자 노트는 상당히 시장의 반향을 줬습니다. 1월 2일 이번 1월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미친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4월달에 폭락했을 때 노바디 노스를 얘기를 하면서 매수천 제가 여기서도 계속 읽어드렸어요. 제가 여러 방송에서 이 방송을 읽어드렸는데요. 요번에 다시 나온 거예요. 7월 28일 날 나왔는데 그거 굉장히 길어요. 무지하게 깁니다. 이분은 어떻게 글을 이렇게 길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긴데 거기서 포인트만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포인트만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S&P 500은 2024년 작년 말에도 올해 관세 발표 전에도 이미 높은 밸류 상태였다. 그러나 아주 미친 수준은 아니었고 그럼에도 주가는 이후에도 계속 상승을 했다. 그래서 수익률 측면에서 그 매력도는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S&P 500의 2023년, 2024년에 2년 동안 매해 막 50% 이상 상승을 했어요. 네. 이런 놀라운 수익률의 절반은 M7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 현재 S&P 500의 PBR은 5.3배까지 올라왔다. 5.3배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사상 최고치. IT 버블 때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요? 네, 사상 최고. 평균이 3.7배라고 제가 그저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에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요인은 두 가지를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시장, 주식시장, 암호화폐 등의 상승에서 비롯된 긍정적 심리와 부의 효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심리 요인과 거기서 부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심리적인 게 작용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 시장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믿음. 이것도 공감이 되죠. 네. 미국 시장이 강함. 그리고 AI에 대한 열광. 이것도 공감이 됩니다. 자, 이런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쭉 내용을 써놓고 마지막 결론은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요인들이 있지만 이런 긍정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수익률 측면에서 매력도로 떨어지는 고밸류 상태까지 간 상태도 있고 두 가지를 다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고평가가 곧 하락한다와 동의어는 아니므로 네. 극단적 행동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공격적 자산을 줄이고 방어적 자산을 늘릴 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주식 월가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거 보면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조심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사실 이게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게 나왔을 때 시장이 바로 영향을 받고 또는 이렇게 될 거라고 시장에서 뭐랄까 걱정이 크게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 때문에 그래요. 트럼프의 정책. 트럼프의 정책들이 상당 부분 시장을 이 상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방어적 정책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걸 표현을 드리기를 트럼프가 고밸류 상태인 상태에서 추가적인 버블을 만드는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네. 여러 차례 네.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네. 이걸 알겠는데 이런 부분을 알겠는데 이게 쉽사리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처럼 그렇게 막 빠지고 막 이럴 거냐. 네. 이게 자기 모르겠는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지금의 이제 미국 시장은 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8번 요것도 그냥 흥미로운 거라서 하나를 좀 가져왔습니다. 기사 제목이 약진하는 대만 한국 추월이에요. 아시아의 4마리 용 아세요? 4마리 용? 네. 저희 제 학교 다닐 때 많이 있었던 건데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4마리 용이었습니다. 올해 한국 성장률이 0.8%라고 하죠. 하향 조정을 그동안 했었지 않습니까? 네. 대만은 올해 전망을 3.1에서 4.45%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2분기에 대만은 8%, 싱가포르 4.4%, 홍콩 3.1% 성장했어요. 근데 한국은 0.5% 성장했습니다. 2분기 성장률이.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도 비교를 해놨는데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간 거는 우리나라는 2014년에 넘어갔습니다. 아직도 3만 달러 아직 되죠. 3만 달러 성에 있습니다. 네. 근데 대만은 2021년에 돌파했어요. 한참 후에 돌파했죠. 네. 근데 대만은 작년에 3만 4천 달러, 올해 4만 달러 근접, 내년엔 내년에 4만 달러 돌파가 4만 1천 달러 정도 돌파를 유력하게 대만의 통계청에서 이렇게 발표를 좀 하고 있어요. 잘 키운 기업 하나가 이걸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TSMC를 앞세운 AI 관련 제품 수출로 올해 수출이 전년비 24% 성장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인식을 해도 되고요. 굳이 거기에 뭐 팁이나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걸 넣는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 시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갈 길이 아직 멀다. 네. 제가 지금 올해 주요국 시장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올해 우리 코스피가 32% 올랐다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좋아졌고 뭐 엄청나게 뭐 이제 희망적이고 막 그런 거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수의 저점으로부터에 보면은 꼭 그런 것만 아니다. 물론 우리가 제일 많이 올랐지만 이거는 우리가 많이 빠져서 그래요, 작년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거기 덧붙여서 이런 보도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수가 좀 올라왔다고 뭐 뭐라고 표현할까, 이제 다 왔다 또는 이제 좀 한숨 놔도 돼,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프로님이 진짜 공감을 많이 해주시던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야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나중에 또 이제 순차적으로 가야지. 이게 안 돼요. 이 주식 시장을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걱정을 하잖아요. 네. 저러다 미국이 조종을 보이지 않습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대만은 물가가 우리보다 훨씬 싼 편인데도 맞아요, 물가도 싸요. 근데 예를 들어 1인당 4만이라고 치면 물론 이제 뭐 평균의 함정도 있겠습니다만 훨씬 좋지. 물가는 거의 반인데 4만 불이면. 근데 빈부격차가 크니까 또 임금 격차가 좀 우리랑도 많이 나죠. 초봉도 좀 저희 한지원 기자가 대만에서 학교 다녀서 네네네. 물어보니까 그 TSMC 말고는 초봉을 제대로 받기가 좀 쉽지 임금도 않다고 그렇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빈부차가 되게 커요. 네. 빈부차가 굉장히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 이사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렉스 쉐어스 요거 있잖아요. 서클 인터넷. 네, 그거 관심들 많으실 텐데 그거 ETF 나왔다는 거, 그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이미 이제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전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그냥 막 겁 없이 사고 이러시란 말씀 전혀 아니고 관심이 있으셨고 서클 인터넷 한번 해볼까 혹은 ETF 쪽으로 한번 접근해볼까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왕이면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그렇죠. 그러면 CCUP라고 하는 서클 인터넷의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시고 그 매수한 것을 인증해 주셨을 경우에 10주 미만일 때 저희가 1000분에게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100주 미만인 분들에게는 네이버페이 만원 상품권, 그 다음에 100주 이상 매수하신 분들 중에선 저희가 100분을 뽑아서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수강권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이 한 200분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뭐 그러니까요. 당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신 분들은 인증 많이 하셔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김두원 부장님, 빈센트님 만나러 갑니다. 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